안녕.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열과 조합 마지막 단원이에요. 수학하 마지막 단원이니까 마지막 힘내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마지막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자, 그럼 이제 순열과 조합 해봅시다. 우리가 경우의 수와 연결된 단원이긴 한데 우리가 경우의 수 중에서 고배 법칙이 있었어요. 고배 법칙. 그 고배 법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거의 공식화돼서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잘 숙지하셔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풀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잘 이해하시고 특이한 경우는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공식 잘 써서 잘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서 다시 새롭게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달려봅시다. 자,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 자, 순열과 조합.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 할 때 다 어떻게든 써먹어 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공식화해서 식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A, B, C, D, E 라는 5명의 학생이 있어요. 5명의 사람이 있어요. 5명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5명 중에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해 보려고 해요.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E 모두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5가지 이렇게 했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에는 이 5명 중에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또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 빼고 나면 나머지 사람은 4명, 그래서 4가지.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는 이 처음에 온 사람과 두 번째 온 사람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그래서 5, 4, 3 이렇게 곱해서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이게 같은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세 자리에 설 수 있는, 세 자리에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이제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5명을 5자리에다가 일렬로 세운다고 한다면 이어서 가면 되겠죠? 처음에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 그 다음 네 번째는 2가지, 마지막은 1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열이라는 거예요. 순열. 순서가 있는 배열이다 라고 보면 되죠. 순서가 있는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을 5자리에 놓는다. 5명을 3자리에 일렬로 배열한다. 이런 게 순열이에요. 순열을 어떻게 쓰느냐? 순열은 우리가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첫 글자 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뭐 N개 중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순열 NPR 이렇게 써요. NPR. 뭐 어떤 사람은 N permutation R 뭐 이렇게 permut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냥 우리는 NPR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게 우리가 바로 NPR이다. 이건 식이 이렇게 이제 표현 방법이 이렇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우리가 5명 중에서 우리가 몇 명을 택해서 3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해서 5, 4, 3 이렇게 계산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해서 N과 R로 표현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자리에는 우리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여기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R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n, 두 번째 자리는 n-1, 세 번째 자리는 n-2 쭉 가가지고 그러면 이 마지막 자리에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n-r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 여기가 처음이 만약 n-1이었으면 두 번째가 n-2였으면 r번째 자리는 이게 r번째인데 r번째 자리에는 n-r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자리가 n-1이 아니라 n이에요. n. 그러니까 하나 n-1, n-2가 아니라 하나씩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줄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써주셔야 돼요. 마치 n에서 뭘 뺀 거냐면 n에서 r-1을 뺀 거예요. 두 번째 자리는 1 뺐고 세 번째 자리 2 뺐으니까 r번째 자리는 r-1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바로 이 npr이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n-1, n-2 그래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하는 걸 npr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아까 두 번째 뭐 했었냐면 OP5를 했어요. OP5. 5명을 5개의 자리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5, 4, 3, 2, 1 이렇게 했네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5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1씩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곱해져 갔어요. 어디까지? 1이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곱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5 느낌표라고 써요. 5 느낌표. 이 느낌표를 뭐라고 읽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책에도 잘 써 있어요. 영어로 F 발음에서 팩토리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뭐 할 때마다 그럼 5 팩토리얼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발음하기 쉽게 그냥 5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5팩. 그래서 5팩 이건 5팩이에요. 5팩. 5팩 나오면 뭐 한다? 5부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계속 곱해져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이게 5 팩토리얼, 5팩. 알겠죠? 자, 그러면 npn도 우리가 써볼 수 있겠네요. npn. 그러면 얘는 n-1 해가지고 어디까지? n-1 해가지고 어디까지? 3, 2, 1 이렇게 곱할 때까지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얘를 n팩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이제 n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조금 더 변형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여기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얘는 지금 끝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그쵸? 이 다음 수는 뭘까요? 이 다음 수는 n-r이겠죠? n-r. 맞죠? 여기는 n에서 r-1을 뺐으니까 그 다음은 n-r을 빼는 거예요. r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n-r-1 점점 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 3, 2, 1까지 된다고요. 우리가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똑같이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n-r부터 쭉 n-r-1 쭉 해서 3, 2, 1까지 이렇게 곱한다면 우리 원래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원래는 이거였으니까. 원래 얘였는데 이놈이었는데 얘를 좀 변형해 보려고 이놈이 식이었는데 여기다가 분모에다 이거 분자에다 같은 수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조금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썼더니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n부터 시작해서 n-1, n-2 쭉 해서 3, 2, 1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 n팩. 밑에는 n-r부터 n-r-1 쭉쭉쭉쭉 해가지고 3, 2, 1까지 곱했으니까 여기는 n-r 팩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npr를 요렇게 표현을 해요. 요렇게. 식으로 쓰면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할 거예요. 이걸로. 그냥 여기 썼던 것처럼 5, 4, 3 이렇게. 이게 훨씬 간단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거 쓰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증명할 때, 어떤 식을, 등식을 증명할 때 보통 많이 쓰이고 우리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NPR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NPR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게 바로 NPR.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도 해봅시다. N팩을 했는데 그러면 NP1은 뭐가 되겠어? NP1. NP1은 N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N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만 쓰는 거니까. 두 번째. 자, 그럼 NP0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NP0. 빵개를 선택한다? 빵개를 선택한다는 건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 식을 보면 얘는 n 팩토리얼, 여기 밑에는 n에서 0을 빼는 거니까 n 팩토리얼. 오, 1 맞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n 팩토리얼 pn, npn을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이 식으로 한번 보면 얘는요, n 팩이 여기 있고 밑에는 n 빼기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 0 팩토리얼 뭐야? 0 팩토리얼. 여기는 우리가 이거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여기서. 이미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0 팩토리얼 분의 n 팩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0 팩토리얼이 나오면 얘를 1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0 팩토리얼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한다. np0도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구나. 알겠죠? 팩토리얼 잘 기억하면서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아직도 익숙치 않아서 평상시에 우리가 보기를 풀지 않지만 이번엔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수업이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보기 문제 한번 봅시다. 보기 문제 보시면요. 보기 1번이에요. 여기 270페이지 보기 1번. 자, 3P2를 구해보세요. 3P2. 자, 3개 중에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러면 3, 2. 이 개수를 여기 2개 쓰는 거예요. 2개. 2개. 이렇게. 그래서 6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4P4. 이건 아까 했네요. 4P4는 4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니까 4부터 해서 밑으로 쭉 곱해서 쓸 텐데 4개를 쓰면 돼요. 개수를. 4, 3, 2, 1.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얘는 24. 3번 5P4. 자, 5P4. 자, 5P4는요. 5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하는 거예요. 4번. 자리가 4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5, 4, 3, 2 이렇게 4번. 그럼 얘는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20 이렇게 나오겠죠. 120.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6P3. 자, 6P3.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 그럼 6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면 돼요. 3번. 6, 5, 4. 그럼 얘도 얼마예요? 120이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게 이 순열입니다. 순열. 알겠죠? 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점점 더 적응 빨리 하셔야 돼요. 적응을 빨리 하셔야 돼요. 적응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기본 문제 차근차근 해요. 차근차근. 너무 급하지 않게.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이 확률과 통계 쪽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잘 따라오세요. 자, 1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라. 보시면 NPE. 자, NPE는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n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는 거. 숫자 2개를. 그러면
그 다음 수는 n-1이 될 것이고 이게 30이 나오는 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n과 r은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물론 이제 0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둘이 곱해서 30 나오는 n은 뭐가 있어요? 6이 있겠죠? 이거 뭐 2차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로 풉시다. 두 번째, 자 2np3 그러면 2n부터 해서 몇 개? 3개. 점점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3개를 쓰세요. 이게 2np3이에요. 자 이쪽 글자가 너무 큰가? 자 이쪽은요 44 곱하기 np2 자 n부터 시작해서 2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n이 1은 아닐 테니까 요렇게 약분이 돼요. 여기는 2n-2니까 2가 남았어요. 여기 n 약분이 되고 44가 있으니까 여기 2와 2, 44, 11 그래서 2n-1이 11 n은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OPR 자 이런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자 OPR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은 처음 여기는 그냥 쓸게요. 이렇게 OPR로 자 OPR은 그냥 쓰시고 자 6팩토리얼 이렇게 나왔어요. 6팩토리얼은 당연히 6, 5, 4, 3, 1 이렇게 쓰시는 거고 여기는 43,200 1을 어째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6, 5, 4, 3, 2를 약분하세요. 약분 막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냐면 이제 외우시는 게 좋은데 이게 720이거든요. 720 자 720과 43,200을 약분하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60 이렇게 나오네요. 60 그래서 이제 자 OPR이 60인 걸 찾으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 거를 모르고 뒤에 거를 아는 경우는 이렇게 앞에를 모르고 뒤에를 아는 경우는 그나마 좀 우리가 쉽게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얘는 식으로 쓰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근차근 그냥 5부터 R이 1일 때 5가 60이 될 수는 없고 R이 2면 여기다 4를 곱할 텐데 우리가 5, 4, 20, 60 안 되네요. 그러면 R이 3일 때는 3개 곱하는 거고 5, 4, 3 곱했더니 60 맞네요. 그래서 R이 3이다.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하나씩 점점 키워가면서 숫자를 하나씩 1, 2, 3 집어넣어 가면서 이렇게 값을 구하면 돼요.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어려우면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이거 증명하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증명하는 이야기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데 NPR.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NPR을 어떻게 쓰자고 했냐면 증명할 때만큼은 얘를 n-r 팩분의 n 팩이라고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증명할 때,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NPR 좌변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변 한번 봅시다. 우변. 자, 우변 한번 봅시다. 자, 우변은요. n 곱하기 n-1p r-1이에요. 오, 그럼 여기다 그대로 n-1과 r-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n-1에서 r-1을 빼서 이거를 팩토리얼 하시고 여기는 앞에 써 있는 게 n-1이니까 n-1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n-1에서 r-1을 빼면 얘가 바로 n-r이 되고 그럼 n-r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여기 n에다가 n-1 팩토리얼을 곱하면 뭐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쉽게 숫자로 예를 들면 3 팩토리얼에다가 4를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얘는 4, 3, 2, 1 이렇게 곱한 거니까 얘를 4팩이라고 쓸 수 있겠죠. 4팩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n에다가 n-1팩을 곱하면 얘를 n팩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변과 여기는 우변이 똑같네.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얘를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의 그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얘는 NPR은 N명 중에
R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N명 중에 R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가 5명 좀 적고 7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자리에 나열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7, 6, 5 이렇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됐죠? 근데 여기에 낙하산이 있는 거예요. 낙하산 뭔지 알아요? 낙하산. 막 높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미리 꽂아 놓는 거. 미리. 일단 뽑아 놓고 나머지 사람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7명 중에 낙하산이 1명 있었어. 3명을 뽑아야 되는데 1명은 미리 뽑아 놓은 거야. 1명을 미리 뽑아 놨어. 그러면 나머지 결국에는 몇 명 중에 6명 중에 2명을 뽑아야겠죠. 2명. 이미 1명은 뽑아 놨으니까. 이해돼요? 이미 1명은 뽑아 놨어요. 1명. 근데 그 낙하산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6명 중에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짠 여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6 곱하기 5 맞죠? 6 곱하기 5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7가지. 맨 처음에 1명. 그 낙하산이 누군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7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1명을 뽑아 놓는 거. 맨 처음 1등을 하나 뽑아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 1명을 뽑아 놓는 경우가 7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2등과 3등을 뽑는 게 6가지, 5가지 되니까 결국 이게 똑같은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1명을 먼저 뽑고 그 다음 나머지 2명을 뽑는다고 보면 돼요. 낙하산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인물 같으니까 안 되겠어. 그냥 처음에 1명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등, 3등을 뽑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명 뽑는 게 N가지. 그 다음 나머지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 6 곱하기 5. 그래서 이 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2번식도 봅시다. 2번도요. 2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자, 2번. NPR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변을 봅시다. 우변을 할 텐데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봐야 돼.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자, n-1 PR은 n-1에서 r을 빼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n-1 팩토리얼 하시고 두 번째 여기는 r 곱하기 n-1에서 r-1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는 뭐 n-1 팩토리얼 이렇게 됐어요. 그죠? 힘들어요. 여기 좀 힘들어. 우리가 통분이라는 걸 할 텐데 애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3팩분의 1하고 4팩분의 1이 있어요. 얘를 통분해야 돼. 통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이 12팩토리얼 분의 1일까요? 아니겠죠. 얘는 지금 3이 1이고 3, 2, 1. 얘는 4, 3, 2, 1. 이러니까 당연히 왼쪽에 있는 작은 수에다가 4를 곱해줘야 돼요. 4를 이렇게 4. 그래야 4팩분의 얘가 이렇게 4팩분의 얘는 4 더하기 1 해서 4팩분의 5 이렇게 나온다고요. 통분할 때. 그러면 자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분모가 n-r-1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는 n-r-1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n-r이에요. 그쵸? 팩토리얼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팩토리얼.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n-r이니까 얘는 하나 더 뺐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 왼쪽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된다? 분자 분모에다가 n-r을 곱해야 된다. 여기다 n-r을 곱해야 돼요. 그래야 통분이 된다고. 그러면 이 왼쪽 식은 n-r 팩토리얼이 됐고 n-r 팩이라고 하면 돼. 그냥 팩. 팩토리얼 너무 길어. 그래서 n-r 팩 여기는 n-r 곱하기 n-1이 되는 거고 n-1 팩
자, 그 다음 이쪽은,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다 그냥 씁시다. r 곱하기 n-1팩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통분을 한 거예요. 통분. 이제 여기 지워버릴게요. 자, 통분을 했어요. 통분. 그리고 나면 이제 됐네. 묶을 수 있는 거 묶읍시다. 어떻게? 양쪽에 다 n-1팩, n-1팩이 있으니까 여기다 n-1팩을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얘네 둘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n-r에서 r을 더한다. 오, 없어지네. 그죠? 그러면 또 아까처럼 n 곱하기 n-1팩, n 곱하기 n-1팩은 당연히 n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좌변 얘랑 같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좀 중요해. 물론 뒤에 조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과 배제 원리, 포함과 배제의 원리. 포함과 배제의 원리. 포함시키거나 빼거나 불포함시키거나 포함이나 불포함. 포제. 그래서 포제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아까 1번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은 항상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요. 본인 중심으로.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쭉 나열할 텐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경우랑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죠?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N명 중에 R명을 뽑을 텐데 내가 꼭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 내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이지만 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N-1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N-1명 중에서 R명을 뽑으면 된다고. 내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되는 경우랑 내가 안 들어가는 경우, 이번엔 내가 들어간다고 해봐요. 내가 들어가면 나를 빼고 N-1명 중에 R-1명만 뽑아야죠.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아서 일렬로 얘네들을 먼저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이 R-1명의 자리가 쭉 있을 거예요. 쭈르르륵 있을 거예요. 쭉. R-1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R-1명이 있으면 이 안에다가 내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일렬로 세우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R개의 자리가 있어. R개의 자리. 그래서 여기다가 R을 곱한 거예요. R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숫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10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예요. 4명을. 4명을 뽑을 건데 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들어가는 경우. 내가 안 들어가는 경우면 10명에서 뽑는 게 아니라 9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되죠. 9명 중에 4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돼요. 근데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이제 무조건 자리 한 자리 내가 차지했어. 그러면 나를 빼고 나면 9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고요. 그쵸? 그럼 3명을 뽑아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해버리면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자리가 있다고요. 여기다가 4를 곱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R을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포함과 배제의 원리.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경우와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분할을 해서 분류를 해서 그 경우의 수에서도 어떻게 잘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지기도 하는데 이 포함과 배제 원리도 그런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알겠죠? 자, 이 증명하는 이야기는 조금 재미없고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여기부터는 조금 그나마 재밌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좀 재미없었어. 자, 3번 봅시다. 되게 쉬워요. 지금 더 어렵지 않아요. 잘만 보시면 돼. 집중만 하시면 돼. 졸지 말고. 자,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10, P, 10. 얘는
10 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굳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 10 팩토리얼. 뭐 답에는 다 계산이 돼 있지만. 자, 그 다음 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 오, 이게 바로 10p3. 얘는 10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3번. 얘는 7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3번 10명 중에 n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91대. 자, 그럼 얘는 10pn인데 얘가 90이래요. 90.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모르고 여기를 아는 건 괜찮은데 여기를 알고 여기를 모르는 경우는 그냥 써봐야 돼. 자, n이 1이면 10 이러고 끝일 텐데 10이 90이 될 순 없으니까 n이 2면 2개 곱해야 돼요. 2개. 이거 곱하면 90 맞네요. 그래서 n은 2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쉽죠? 되게 쉽다니까.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자,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웃한다. 오, 이웃한다. 이웃하여 선다. 뭔 소리예요, 이게? 이웃하여 선다. 이웃한다? 뭐지? 이웃한다? 바로 옆에 선다는 거야. 딱 붙어 선다. 같이 선다. 남자들 별로인가 봐. 싫은가 봐. 남자들 싫어요. 여자들끼리, 야, 우리끼리 서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웃하여 선다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웃하는 대상을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야. 한 덩어리. 사람을 덩어리라고 하기 좀 그러면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생각. 한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명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학생 3명이지만 이게 이제 여학생 한 팀이에요. 여학생 한 팀. 그럼 한 팀 그리고 남학생 4명이니까 전체는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5명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모든 사람을 다 나열하는 건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된다고. 다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가 5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5팩. 이해됩니까? 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닐까? 이 여자들끼리도 이 3명의 여자들이 누가 먼저 선에 나중에 선에 이러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 가지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한 덩어리였지만 그 안에서 본인들이 막 움직이는 거. 그게 3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 3팩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720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죠? 어떻게 한다? 한 덩어리, 한 묶음 취급하고 일단은 나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끼리 그 덩어리 안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곱해준다. 자, 그 다음 2번.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오, 이웃하지 않게 선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7명 있으니까 그럼 7, 100 전부 다 일렬로 세워버린 다음에 방금 전에 여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서 5팩 곱하기 3팩을 빼면 되겠다. 오, 굉장히 뛰어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니까 전체에서 이웃하여 서는 경우를 뺀다. 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여자들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단 2명이라도. 2명이라도 붙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요? 여기서 하는 거는 3명 모두 이웃한 경우는 뺐지만 둘이 이웃한 경우는 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2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빼도 돼요. 그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3명 이상, 3명, 4명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다가 또 써야죠.
자, 얘는 우리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붙어있기 싫대요. 붙어있기 싫어. 그러면 붙어있어도 되는 애들 먼저 세우면 되지.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대상들, 그러니까 남자들 먼저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먼저 나열.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여자들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자들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본인들이 바로 옆에 같이 서기 싫으면 우리가 남자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열 후 그 사이에 배열한다. 자, 말로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식으로 보면 이해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누구를 이웃해도 돼요? 남자들 이웃해도 돼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 일렬로 나열하세요. 4명을 나열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자리에 섰을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나면 여자 3명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5개의 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3자리 어디든 앉아도 되니까, 어디든 서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5자리 중에 3자리 오케이. 그러면 5P3 하면 되겠죠. 5P3.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는 두 명이 이웃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럼 그냥 전체에서 2명 이웃한 경우를 빼면 돼요. 그렇게 빼도 되는데 3명 이상일 때는 우리가 좀 빼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배열을 하면 돼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을 사이사이에 배열한다. 알겠죠? 이 문제도 잘 숙지해 주셔야 돼요. 한 번만 숙지하면 뭐 틀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스페셜. 여러분 모두 특별하죠? 갑자기 썰렁한 이야기. 그래도 우리 다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언제든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어려워도 힘내서 갑시다. 자, 보시면 스페셜 몇 개의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글자네요. 자, 7개의 글자로 나열을 했어요. 스페셜. 자,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거는 마치 이런 경우예요. 일렬로 쭉 세우고 싶은데 이미 꽂혀 있어. 이 사람들은. 이 글자는 이 대상은 딱 이미 정해져 있어. 뭐 2번째, 3번째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S가 2번째, P가 5번째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똑같아요. 이거 푸는 거는. 왜? 이미 고정된 애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미 고정된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만 우리가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은 누군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나머지 애들만 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똑같은 게 뭐 5명이서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뭐 누군가가 뭐 제가 1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 4명 중에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S가 맨 처음에 그리고 P가 맨 마지막에 그럼 나머지 몇 개? 5개. 이 5개만 나열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요? 5팩 하면 되죠. 5팩.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경우의 수는 늘 그래요. 어려워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꾸 실수하고 까먹기 쉬운 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2를 곱하거나 곱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2를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거나 2를 곱해야 되는데 곱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틀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 좀 나죠. 경우의 수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꾸 틀리니까. 자, 보시면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다고? 그럼 S가 이렇게 있고 여기 두 개의 문자가 있고 P가 이렇게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러고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 선착순 2명 이렇게 하는 거죠. 선착순 2명. 선착순 2명 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딱 이렇게 마감을 시켜요. 마감. 그러니까 여기 몇 개가 있었는데 7개 중에 지금 2개는 써먹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O, P, E 이렇게 된다고요. O, P.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개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3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나머지 3개. 그죠? 7개였으니까. 그러면 이걸 한 덩어리처럼 보는 거예요. 이웃하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보시고 얘랑 요거. 그럼 전체는 몇 개? 4개.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여기다가 4팩을 곱하면 되겠죠. 4팩. 이해돼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래서 별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뭐 물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S와 P 사이에 있다는 거와 여기처럼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 그죠? S와 P 사이에 있다는 건 S와 P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P랑 S로 써 있어도 P, S 써 있어도 S와 P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2를 곱하셔야 된다고요. P랑 S 자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안 해서 틀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래서 별표 쳐놓은 거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죠. 별거 없는 거에서 문제 점수 차이가 엄청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봐도 거의 아는 게 비슷해 보이는데 막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구하라. 우리는 어차피 뭐 뒤에까지 다 할 거니까 우리가 얘기를 그냥 다 이어서 해버릴게요.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요. 자음. 자, 우리가 저기에 써 있는 것 중에 자음이 뭐예요? S, P, C, L 이렇게 되겠네요. 모음은 뭐고요? 모음은 E, I,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쭉, 모. 아니면 모, 쭉, 자. 아니면 자, 쭉, 자. 이해돼요? 양쪽 끝 중에서 하나만 자음이어도 되고 양쪽 다 자음이어도 되고 이게 바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죠. 그쵸? 이 경우 말고 원래는 마지막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모음 오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럴 거면 우리가 뭐하러 3개를 다 구하고 있냐.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 우리 여집합 배웠잖아요. 여집합. 여집합이 뭐였어요? A가 아닌 나머지 부분.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여집합이라고 불렀어요. 여사건도 마찬가지. 우리가 A의 사건을 구하고 싶은데 A의 사건이 너무 구할 게 많으면 우리가 A 사건을 구하지 않고 A가 아닌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거죠. A가 아닌 사건을 전체에서 빼면 우리가 구하는 사건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봐도 이렇게 3가지를 다 구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구나. 전체는 뭐예요? 7팩. 그죠? 여기서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2자리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양쪽 끝에 있는 2자리만 먼저 생각하세요. 모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자리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3, P, 2 이렇게 하시고 됐죠? 자, 그럼 남은 게 몇 개예요? 이게 5개 있겠죠. 5개. 2개 썼으니까. 그러면 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얘를 빼면 된다고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훨씬 쉽다. 이거는 복잡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번 적어도만 나왔다고 무조건 여사건 하는 건 옳지 않고 우리가 상황을 봐서
아, 여사건을 풀 때가 더 유리하겠구나. 그때만 하셔야 돼요. 막 적어도 한쪽 끝에 막 적어도라고 써 있었는데도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일부러 낚아서 여사건 안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에서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적어도가 나왔지만 여사건이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을 봐서 아, 여기는 세 개를 구해야 되고 얘는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럴 때는 우리가 여사건을 쓴다는 거죠. 알겠죠? 자, 잘 배우셨죠? 그럼 이제 6번. 자, 6번 봅시다. 이번에 숫자를 배열하는 거, 숫자를 배열. 숫자를 배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해봅시다. 이거 중학교 때도 했었어요. 자,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를 모두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5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서로 다른 5개를 5개 자리에다가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5팩 하시면 되죠. 5팩 얼마라고요? 120, 120까지예요. 이번에는 좀 아시는 게 좋으니까. 자, 두 번째. 32,000보다 작은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첫 번째 자리에 2가 오는 경우, 첫 번째 자리에 3이 오는 경우 이 중에서만 나오겠죠.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1이 나온다는 것은 나머지 자리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4팩.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팩.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가 나오면 맨 처음이 2로 시작하는 경우도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4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4팩이 얼마예요? 24. 4팩이 24. 맞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32,0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우리가 31,000으로 시작하는 거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31,000으로밖에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팩 하니까 6. 그래서 다 더하면 54개가 되겠네요. 알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그러면 이제 2번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이것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5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맨 끝자리 수가 0 아니면 5, 0 아니면 5.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0은 없으니까 여기다가 5가 들어가겠구나. 얘네들이 다 5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아까 풀었던 처음에는 S를 놓고 마지막에 P를 놓고 어쨌든 고정이 돼 있어요. 얘네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가운데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3팩.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3팩.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2팩. 해서 6, 6, 2 더하시면 되겠죠. 14가지. 가능하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순열은 마무리 지었는데 그래요. 이게 정석과 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와요. 이게 다른 우리 앞단원에 있는 문제들에 비하면 조금 더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보다 많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수능에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쉬운 기본적인 문제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문제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기본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업그레이드된 문제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조합이라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합. 조합이 훨씬 중요해요. 조합. 조합이 훨씬 중요해요. 자, 조합. 조합할 건데요. 자, 이게 순열과 조합이잖아요. 조합. 조합. 우리 피자 중에서 컨비네이션 있잖아요. 컨비네이션. 그죠? 컨비네이션 피자는 뭐 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섞은 거예요. 다 섞은 거. 다 섞은 거. 그걸 조합.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컨비네이션이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건 조합은 우리가 컨비네이션에 C를 쓸 거고 아까 순열은 뭘 쓴다고요? P를 썼어요. P.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게 바로 NPR이었다면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거예요. 선택만. 세우지 않고
순서가 있는 배열이 아니라 얘는 순서가 없는 배열이에요. 순서가 없어.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한번 써보면 조합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거, 택하는 거. 아까 순열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라면 얘는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비네이션의 C지만 우리는 초이스의 C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억할 때, 개념을 이해할 때 초이스, choose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구나. 얘는 선택만 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 했다니까요. 언제 했어요? 자, 보세요. 5명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회장, 부회장 뽑으면 우리가 회장 자리와 부회장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첫 번째 자리 5, 두 번째 자리 4 이렇게 풀었다고요. 그죠? 근데 5명 중에 뭐라고 할까? 청소당번 2명 뽑는 경우의 수. 5명 중에 2명 뽑을 거예요. 그러면 5명 중에 2명 뽑으면 여기는 5, 여기 4라고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순서가 없어요. 1등 하면 회장, 2등 하면 부회장이었다면 얘는 1등에도 청소당번, 2등에도 청소당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가 회장하고 B가 부회장하는 경우는 B가 회장하고 A가 부회장하는 경우랑 다르지만 얘는 A가 청소당번하고 B가 청소당번 하는 거랑 B가 청소당번하고 A가 청소당번 하는 거는 똑같다고요. 어차피 똑같아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나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 했었잖아요. 예전에. 중학교 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를 2로 나누었어요. 얘네들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누었어요.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나눴다고요. 이게 바로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면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의 상관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NPR은 NCR 이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몇 개를 선택했어요? R개를 선택했으니까 여기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면 일렬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NC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면 일렬로 나열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을 계산하는 공식은 있어. 어떻게 푸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조합을 푸는 방법은 없는데 얘가 하는 식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NCR은 뭐라고? R팩분의 NP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한 번 더. 기억나나 모르겠네. 방금 전에 했는데 NPR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NPR은요. N-R팩분의 N팩이라고 썼다고요. 이게 NPR이었어요. NPR. 거기다 R팩을 하나 더 나눠준 거예요. 이게 바로 NCR이다 라는 소리예요. 오, 어렵죠? 쉽진 않아요. 근데 이 NCR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조합이 거의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NCR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NCR을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이라고 쓸 텐데 예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10C2를 해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만 한다고. 그러니까 선택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초이스라고 한 거예요. 초이스. 원래 컨비네이션인데 조합인데 근데 우리가 초이스, 선택만 한다. 그러면 선택을 했으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쓴다? 10 곱하기 9를 하신 다음에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2팩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계산하면 45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열보다는 당연히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렬로 나열을 안 하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10C를 이 식으로 좀 우리가 비교를 해서 써보면 10C2는 여기가 이거 말고 이걸로 써요. 자, R이 뭐 2, 그러니까 2패. 그 다음 여기는 10에서 R을 빼니까 2를 빼니까 8패. 여기는 10팩 이렇게 되잖아요. 아, 2팩 곱하기 8팩분의 10팩이구나.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얘를 그러면 내가 8팩 곱하기 2팩 그 다음에 여기는 10팩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 둘이 자리만 바꾸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떤 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10C8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R이 8일 때가 이거야. R이 8일 때가. 그래서 이 NCR은 누구랑도 같다? NCN-R하고도 같구나. NCN-R하고도 같구나. 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NCR이 NCN-R하고 같은데 이건 언제 써먹기 좋으냐? 우리가 이게 숫자가 클 때 10C8처럼 발음 조심하셔야 돼. 자, 10C8 이렇게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자, 10C8처럼 숫자가 여기가 너무 크면 우리가 이거를 10에서 8을 빼가지고 10C2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요. 이 계산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2팩을 나눠주면 되지만 10C8은 얘를 10, 9, 8, 7, 6, 5, 4, 3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쓰고 여기다가 8팩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이걸 누가 계산해? 누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이 숫자가 작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뭔가 얘기를 더 할 수 있겠네. 어떻게? 우리가 NC0은 어떻게 될까요? NC0. N개 중에서 빵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NCN은 어떻게 될까요? NCN. NCN.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10명을 선택한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뭐 일렬로 나열할 것도 아니고 그냥 10명 다 나와. 이렇게 다 나와. 이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아, 이건 한 가지구나. 또 기억력 테스트. NPN은 어떻게 된다고요? 10명, N명 중에 N명을 선택해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일렬로 나열하니까 얘는 N팩이에요. N팩. 숫자 엄청 커요. 엄청 커. 근데 얘는 그냥 한 가지라고. 한 가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해봐야죠. 뭐 NC1은 얼마? N명 중에 한 명만 선택한다. 한 명만 선택한다. N가지. N가지.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한번 쓰면 NC(n-1)은 뭐냐? NC(n-1)은 N명 중에 N-1명을 뽑는다고요. N명 중에 N-1명. 그 말은 무슨 말? 안 뽑을 한 명만 뽑아도 되죠. 10명 중에 9명 뽑아서 청소당번 시킨대요. 10명 중에 9명 뽑아서. 그럼 우리가 청소당번 안 할 한 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9명 힘들게 뽑고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NC(n-1)은 NC2라고 똑같다고요. NC1. 이건 결국 여기서도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조합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C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또 아까 순열 우리가 응용해 본 것처럼 조합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자, 잘 해봅시다. 자, 보시면요. 30-7번 얘는 바로 보기 말고 유제로 바로 기본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30-7번. 쭉. 자, 보세요.
자, 2 곱하기 NP2 더하기 4 곱하기 NP4는 NP3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세요. 자, 식 제대로 한번 써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식 한번 써봅시다. 자, 2 곱하기 NP2 그럼 얘는 N에서 2번 그러니까 N-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4 곱하기 NC4 오 NC4 어떻게 쓰지? NC4 자, 잘 보세요. NC4는 항상 분수예요. N, N-1, N-2, N-3 4개 쓰셔야 되고 밑에다가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4팩으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게 일렬로 세워지는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는 NP3 그러면 여기는 N, N-1, N-2까지 3개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N이 1이나 아니면 1이나 0이나 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약분. N, N-1, N, N-1, N, N-1 다 약분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4랑 4팩이랑 곱하면 약분하시면 이거 느낌표만 남으면 안 돼요. 4랑 4팩이랑 곱했을 때. 자, 얘는 뭐가 남아요? 3팩이 남아요. 3팩. 4랑 4팩이랑 나누면 4팩이 4, 3, 2, 1 곱한 거니까 4 하나 약분하고 3, 2, 1 남은 거죠. 그럼 3팩이 얼마예요? 6. 6을 양변에 곱하세요. 6을 양변에 곱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12. 여기는 6을 곱했으니까 n-1이랑 n-3 곱한 거.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여기는 6을 곱했으니까 6n 마이너스 12. 자, 넘깁시다. n제곱 마이너스 11n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30이요? 자, 이렇게 되면 5, 6, 30 되고 n이 5 또는 6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면 돼요. 두 번째. 자, 20c r제곱 플러스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20c r제곱 플러스 1과 20c r-1이 같대요. 같대. 여기가 20인데 여기가 같대요. 같대. 같다는 건 무슨 말? 진짜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가 진짜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뭐죠? NCR과 NC N-R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를 더한 값이 n이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기에 r제곱 플러스 1과 r-1을 더한 값이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얘는요.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2가 0이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r값 만족하는 경우 없어요. 끝. 자, 여기서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 5, 4, 20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r은 자연수니까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수 r은 4 이렇게 풀시면 돼요. 되죠? 두 가지 경우 같으면 진짜로 같은 경우와 둘이 더해서 20이 되는 경우 둘이 더해서 n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도 또 증명하라고 했는데 저 증명은 정말 중요한 증명. 정말 중요한 증명. 그냥 넘길 수 없는 증명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보시면 자, NCR 우리 썼어요. 우리 이런 증명할 때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이거 쓰기로 했어. NCR은 어떻게 쓰냐면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여기다가 R팩, N-R팩 그다음에 여기는 N팩 이 수업 끝나면 꼭 외우셔야 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 외워놔야 돼. 대충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자, 이게 NCR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변도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이거 같다고 넣는 건 절대 안 돼. 절대 우리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처음부터 같다고 할 거면 뭐하러 증명을 하겠어요? 뭐하러 설명을 하겠어요? 성립함을 보이겠어. 같은지 아닌지 몰라요. 자, 이제 우변 한번 봅시다. 우변. 자, 우변은요. n-1c, r-1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는 r-1팩. 그 다음 n-1에서 r-1를 빼면
n-1에서 r-를 빼봐요. 그럼 1이 없잖아요. 서로 같은 건 없어지니까. 여기는 n-r팩이 돼요. 여기는 n-1팩이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저기는 r팩. 그 다음 n-1에서 r을 빼니까 n-r-1팩 분의 여기는 n-1팩.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통을 좀 묶읍시다. n-1팩 묶어버려요. 이거 묶어버리고 나머지 애들은 통분합시다. 나머지 애들 통분. 통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팩분의 1하고 4팩분의 1을 통분하면 얘를 통분하면 우리가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된다. 4를. 그래야 4팩분의 4팩분의 이렇게 분모를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통일시킬 건데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여기는 r-1팩이에요. 여기는 r팩이에요. 어디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이쪽에다가 r을 곱해야 되겠구나.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는 n-r팩이에요. n-r팩. 여기는 n-r-1팩이에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얼만큼 더 커요? 1만큼 더 커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당연히 n-r을 곱해야 된다고. n-r을. 양쪽이 아니라 분자 분모 위아래다가 곱해야겠죠. 자, 이렇게 곱하시면 자, 여기 이렇게 곱했으니까 r팩 나올 것이고 여기다 이거 곱했으니까 n-r팩이 나온다. 이렇게 n-r팩이 나온다. 자, 위에 계산하면 돼요. 위에는요, 우리가 다행히도 n-1팩을 미리 뽑아놨으니까 남는 건 여긴 r, 여기는 n-r.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r 없어지고 여기는 n 나오는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n이랑 n-1팩 곱하면 얘는 그냥 n팩이 나온다고요. 밑에는 r팩, n-r팩. 오, 뭐랑 좌변이랑 똑같네. 알 수 있죠? 좌변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이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지만 물론 이렇게 통분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통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자, 이거 말고도 아까 우리가 P에서도 순열에서도 해봤던 것처럼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봐야 돼요.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까 이걸 푸는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했어요? 이거 푸는 원리. 기억나는 사람? 포함과 배제의 원리. 포함과 배제의 원리. 알겠죠? 포함과 배제의 원리. 자, 그러면 우리가 NCR을 생각하면 이것도 항상 뭘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나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나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죠? 나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포함과 배제. 포함과 배제. 잠깐만요. 포함과 배제. 그쵸? 포함과 배제. 아니, 포함과 배제 원리를 할 때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를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먼저 해보면 n-1명 중에 r-1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빼고. 그럼 n-1명 중에 r-1명을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 내가 들어있지 않으면 n-1명 중에 그냥 r명을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쵸? 내가 들어있는 경우와 내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서 푸는 게 바로 포함과 배제의 원리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8번 넘어갑시다. 자, 30-8번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어요. 이 중에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는데 남자 3명 뽑고 여자 2명을 뽑는 경우를 구하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이야? 쉬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 6명 중에 여자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없어요. 요즘 막 성의 개념이 막 이상해지지만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죠? 남자 중에서 남자 뽑아야 되고 여자 중에서 여자 뽑아야 돼. 남자 중에 여자 뽑을 수 없고 여자 중에 남자 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6명 중에 남자 3명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써? 6C3이라고 쓴다고요.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P가 들어가면 나열. 순서가 있으면 나열. 우리는 뽑기만 하니까 6C3. 거기다가 여자 4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이럴 때 이제 물어본다고 자꾸.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죠, 곱해야죠. 왜? 행위의 연속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의무사항이에요. 남자만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고. 그러니까 곱해야 되겠죠. 계산해요? 자, 6C3은 어떻게 해? 6, 5, 4. 3번 곱하고 밑에 3팩으로 나눈다. 얘는 4개 중에서 2번 곱하고 2팩으로 나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3팩과 6 나눠주고 2팩과 4 나눠주고 그러면 다시 6, 5, 4네. 그러면 120.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2번.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자, 그러면 6명 뽑는데 여자 4명 포함됐대요. 그럼 여자 4명 중에 4명이 다 포함됐네. 그럼 남자 6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요? 2명만 뽑으면 되죠. 여자 4명 중에 4명 다 뽑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더 쉬운 문제예요. 생각 한 번만 하면 6C만 구하면 되겠구나. 여자 4명 중에 4명은 다 들어갔구나. 얘는 순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 뽑으면 되겠구나. 6,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그래서 우리가 6, 5, 30 하지 말고 그냥 6, 5, 15 이렇게 구구단을 이상하게 하고 있죠. 자, 6, 5, 15. 2를 나눌 거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몇 명 중에, 10명 중에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자, 적어도가 나왔어요. 적어도. 적어도 밑줄. 자, 적어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요. 여자가 한 명 있는 경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가 1명 들어가면 남자는 3명, 여자가 2명 들어가면 남자는 2명, 여자가 3명 들어가면 남자는 1명, 여자가 4명 들어가면 남자는 빵명. 자, 이 경우를 다 구하래요. 다 구하래. 뭐하러 이렇게 구하겠어요? 그쵸? 이 경우를 다 구하지 말고 우리가 여자가 빵명 있고 남자가 4명 있는 경우를 구하셔서 전체에서 빼면 되죠.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여사건. 여사건. 대부분은 적어도가 나왔을 때 여사건 푸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4명, 남자 6명 중에 남자 4명을 뽑는 경우 전체 10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여기서 남자 6명 중에서 남자 4명 뽑는 경우를 빼라고요. 빼라고. 그죠? 이 계산은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19, 8, 7 여기는 4, 3, 2, 1 빼기 6C4를 뭐로 하면 좋아요? 6C2로 6, 5, 2 이렇게. 그래서 여기 4, 2, 8, 3, 3은 9 그럼 210에서 15 빼시면 19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여기까지 똑같네.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1명씩 포함되는 경우 뭐 적어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남녀 1명씩 포함되는 경우는 둘 다 전부 다 여자로 되어 있는 경우랑 전부 다 남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된다고요. 전체에서. 다행히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전부 뭐인 경우? 남자인 경우는 뺐어요. 지금 여기다 뺐어. 여기다가 한 번만 더 빼면 돼요. 전부 여자인 경우. 그러면 여기다가 4명 중에 4명, 여자 4명, 4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를 여기다 더 빼라고요. 한 번 더 빼면 돼. 그러니까 이게 4C4 얼마? 1. 그러니까
195에다가 1 빼서 194라고 쓰면 되겠죠. 전부 남자인 경우, 여기는 전부 여자인 경우, 그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남자 셋, 여자 둘 뽑아서 다음 방법으로 안 치는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 중에 여자 뽑을 수 없어요. 여자 중에 남자 뽑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남자 5명 중에 남자 3명 뽑는다. 오케이. 5, C, 3. 여자 4명 중에 2명 뽑는다. 4, C, 2. 오케이. 됐죠? 그러면 5C3은 우리가 5C2로. 5, 4 나누기 4C도 4, 3 나누기 쭉쭉쭉. 그럼 얘는 60. 이렇게 일단은 60까지가 뽑는 경우만 해서 60까지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얘를 일렬로 안 친대. 몇 명인데? 몇 명? 2명하고 3명. 5명을 일렬로 안 친다. 그러면 60에다가 5팩을 곱하면 되겠죠. 5팩.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학생 대표 A랑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하고 비리에 비리. 남학생 대표 A랑 여학생 대표 B는 이미 뽑아놨어. 나쁜 놈들. 자, 어쨌든 이러고 서로 이웃하게 일렬로 안 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5명 중에 3명 뽑는 거 아니고 4명 중에 2명 뽑는 거. 왜? 이미 1명 뽑았으니까. 여기도 여자 4명 중에 2명 뽑는 거 아니고 3명 중에 1명 뽑는 거. 왜요? 이미 뽑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는 나왔고 얘네들이 이제 일렬로 안 치는데 얘네 둘을 이웃하게 앉혀라. 이웃하면 한 덩어리, 한 묶음 생각하면 돼요. 5명이 아니라 이제는 4명이라고 생각해요. 4명. 그래서 얘네들을 4팩을 곱하시고 and 그리고 자기들끼리 둘이 왔다 갔다 일렬로 서는 경우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4, 3, 6, 3 얘는 24, 2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7개의 숫자 0, 1, 2, 3, 4, 5, 6 중에서 3개를 뽑아 만든 3자리 자연수의 100의 자리 숫자를 A, 10의 자리 숫자를 B, 1의 자리 숫자를 C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우리 0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3자리인데 짠.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데 7, 6, 5 써야 맞는데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는 7이 아니라 6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180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1번이 아니라 얘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미 순서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미 순서가 결정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얘네들을 뽑았어.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았어요. 여기에서. 그럼 만약에 내가 처음에 3, 두 번째 5, 그 다음에 세 번째 1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요. 3, 5, 1을 뽑았다고 해서 첫 번째 수가 A, 두 번째 수가 B, 세 번째 수가 C가 아니라 얘를 봤을 때 제일 큰 수를 맨 앞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5, 1을 1로 나열하는 경우는 6가지가 있잖아요. 3팩 6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경우를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우리는 이미 순서를 결정해 놨어. 제일 큰 놈을 맨 앞에다가 중간, 가운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비록 뽑았지만 순서를 이렇게 해서 뽑았지만 의미 없어. 이미 우리는 얘는 5, 3, 1로 자리가 결정이 돼 버렸어요. 이미 결정된 자리가 있으면 얘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요. 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7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된다. 선택. 알겠죠? 선택만 하면 돼요. 선생님 0이 맨 처음에 0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작은 수가 이 끝에 있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7C3만 하면 된다. 자, 그럼 3번. 우리가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뭔지. 이거 어떻게 읽어,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크거나 같다. 그쵸? 크거나 같다라고 읽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쵸?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거는 위에서 구했어요. 위에서. 뭐라고? 7C3이다. 구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B랑 C랑 어차피 같기 때문에 우리가 2개만 선택하면 돼요. 2개만. A랑 B가 될 거. 2개만 선택하면 B는 어차피 C랑 같으니까. 그래서 7C3, 이 또는, 이거 이거 또는 이거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곱하면 안 되겠죠?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7C3 더하기 7C2 하시면 나오겠죠. 오, 좋아요. 진짜 이제 끝이에요, 끝. 2개만 더 하면 돼, 2개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로 어려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12개의 점이 있다. 이렇게 있네요. 잘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여기서 2점을 연결한 선분의 개수도 구해보고 2점을 연결한 직선의 개수도 구해보고 3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개수도 구해보고 어렵겠다 라는 생각 들죠? 우리 선분하고 직선의 차이점 뭐예요? 선분, 직선. 선분 당연히 선분은 끝이 있어요. 끝이. 그죠? A, B 딱 끝이 있어요. 직선은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뻗어나가요. 계속 뻗어나가요. 그게 직선이죠.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선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다 해봤어. 우리가 다 해봤어. 이렇게 그려봤어. 하나, 둘, 셋, 넷. 한 변의 길이가 1인 경우 해가지고 막 다 세보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경우 3인 경우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대각선의 길이가 뭐 한 칸인 경우 뭐 2칸인 경우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다 세봤다고 다. 미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점 12개 중에서 2개의 점만 선택하면 선분이 만들어져.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2개의 점 선택했더니 얘랑 얘를 선택했더니 자동으로 선분이 만들어져. 얘랑 얘를 선택했더니 자동으로 선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를 구하는 게 엄청 쉽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SNS에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아는 사람도 있으려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다고요. 사람을 다 셌어. 막 엄청 세고 있어. 수학 모르는 사람들 다 세고 있어. 여러분은 세면 안 되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런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요. 조금 이따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2점을 연결한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는 아까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우리가 2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되니까 얘도 그냥 12C라고 하면 아주 좋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2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경우랑 이 직선이랑 2점하고 2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경우랑 2점하고 2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경우가 모두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의 직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다 빼버려야지 뭐. 중복되는 경우 다 빼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의 점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를 다 싸그리 빼버려요. 그러면 네 개의 점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4, C, 2.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네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경우는 4C예요, 4C. 그럼 그 네 개의 점이 일직선에 있는 경우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세 개 있죠, 세 개. 네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네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일직선으로 네 개의 점이 이어져 있는 경우가 세 개 있어요. 얘네를 빼는 거야. 빼, 이렇게. 빼요. 또 빼야 돼. 누구를 빼? 세 개의 점이 일렬로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일렬로 있는 경우에도 하나, 이렇게. 둘, 셋. 이런 경우가 다 똑같은 직선이 된다고. 선분일 때는 다른 놈이지만 이게 끝이 없이 쭉 연장이 돼버리면 얘는 다 똑같은 놈이에요. 다 똑같은 놈.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다 빼야 돼. 싸그리 다 빼요. 그러면 세 개가 일렬로 있는, 점 세 개가 일렬로 있는 경우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죠? 끝인 줄 알았지? 또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또 있어요? 없어요. 8개. 그래서 여기다가 8 이렇게 곱하는 거. 얘네들을 싸그리 다 빼버렸어요. 싸그리. 그러면 C도 안 말아. 다 없애버렸어. 네 개 점 중에서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직선을 다 빼버렸어. 근데 사실 하나는 있잖아. 이거 하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센 거. 얘네들이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빼버렸으니까 여기다가 3과 8은 더해 주셔야 돼. 직선 하나씩은 있는 거니까. 이 직선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해줘야 돼. 이건 싸그리 다 뺀 거예요. 다 뺀 거.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12C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여기는 3 곱하기 4, 3, 6. 3, 여기는 8 곱하기 3. 그리고 여기 11.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 35. 35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2개의 점 중에서 3개 점 선택해서 연결하면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삼각형 안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 안 되는 경우만 빼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4개의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4개의 점 중에서 3개 점 선택하고 그 4개 점이 있는 경우가 일렬로 있는 경우가 3가지 있었으니까 3을 곱해서 빼고 똑같이 3개의 점 이렇게 바로바로 모두 다 선택해버리면 안 되니까 3C, 3도 몇 개 있었어요? 8개. 걔를 빼면 돼요. 얘는 더해줄 게 없어. 이걸 가지고 삼각형 못 만드니까 얘네들은 더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지? 220에서 20 빼니까 200. 오, 20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봐야지. 이 문제.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이거 해볼게요. 사각형도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윗변과 아랫변을 만들면 되고 왼쪽과 오른쪽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개수가 윗변과 아랫변 만들 수 있는 애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럼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위와 아래를 우리가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도 만들어야 되니까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각형의 개수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변을 만들 애들을 선택하면 돼.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돼요. 5개 선분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 밑변도 또 만들어야죠. 밑변. 하나, 둘, 셋. 3개 중에 하나의 밑변을 선택하면 이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된다고요. 근데 애들이 다 세고 있어. 다 세고 있어. 하나, 둘, 셋.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풀면 되고. 알겠죠? 진짜 그 아래 유제 굉장히 중요한데 꼭 풀어보시고 꼭 다시 질문하셔야 돼. 일부러 지금 바로 안 풀어주고 푼 다음에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는 거니까 꼭 다시 풀어봐야 돼. 꼭 그 아래 되게 중요한 문제 있어요. 자, 마지막. 빨리 하고 마칩시다. 자,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다. 다 다르대요. 9권이 다 달라. 근데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세 묶음으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모든 방법의 수를 다 구하래요. 자, 2권, 3권, 4권으로 나누는 방법. 다 합하면 9권 맞으니까. 자, 2권, 3권, 4권으로 나누라? 나누래요, 나누래. 그냥 나누면 돼.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9명이 있어요, 9명. 근데 얘네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처음에 먼저 2명. 자, 2명 먼저, 2명 이렇게 레크레이션 할 때 2명 그러면 2명 딱 모일 거예요. 9명 중에 일단 2명 뽑았어. 어디로 이제 어쨌든 2명을 뽑았어요. 남은 사람 몇 명? 이제 7명. 7명 남았는데 그 중에 3명 그러면은 당연히 7, C, 3 되겠죠.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어, 4명. 4명 남았으니까 나머지 애들 니들끼리 4명 이렇게 하면 된다. 4C4 얼마야? 4C4 1.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이게 1번의 답. 우와, 완전 쉬워. 그죠? 완전 쉬워요. 2번 좀 달라. 좀 다르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돼. 자, 이번에는 2권, 5권이에요. 2권, 5권. 처음에 2개 뽑았어요. 똑같아. 9C2. 오, 뭐 괜찮네. 뽑았어요. 또 2개를 뽑으래요. 2개. 그럼 뭐 7C 하면 되지 않겠나? 맞아요. 7C. 하시고. 남은 거 몇 명? 5개. 5개는 5C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문제가 뭐냐면 여기 A, B를 먼저 뽑고 두 번째 CD를 뽑고 나머지 뭐 E, F, G를 뽑았다고 해요. 이렇게. A, B를 먼저 뽑았다고. A, B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CD를 뽑고 그 다음에 E, F, G를 뽑았어요. 근데 얘랑 처음에 CD를 먼저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A, B를 뽑고 그 다음에 E, F, G를 뽑은 경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죠? 2개, 5개로만 나눴는데 얘네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2개 중에 A, B랑 처음에 A, B 뽑고 CD 뽑은 경우랑 처음에 CD 뽑고 A, B 뽑은 경우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개를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눠줘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앞뒤로 설 수 있는 경우 이거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이해돼요? 똑같은 경우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 나누기만 했기 때문에. 나눠놓고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면 이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나누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2팩으로 딱 나누기만 하셔야 돼. 2팩으로 나누셔야 돼. 얘랑은 달라요. 얘는 뭐 2권, 3권, 4권. 얘를 뭐 이렇게 했다고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잖아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나눠주셔야 된다. 같은 개수가 있으면 나눠주셔야 된다. 그것만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3번은 3권 난리 났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자, 그럼 3권은 어떻게 해요? 9, C, 3. 3개 뽑고, 오케이. 몇 개 남았어요?
6개. 6C3. 오케이. 3C3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3개, 3개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럼 얘를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왜? 1, 2, 3, 4, 5, 6, 7, 8, 9. 그러고 보니 5개인데 내가 EFG까지밖에 안 썼네? HI. 굳이 영어로 쓸 필요 없는데. 숫자로 써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1, 2, 3 먼저 뽑고, 그 다음 4, 5, 6 뽑고, 그 다음에 7, 8, 9 뽑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네들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걸 막 바뀌어도 결국엔 다 똑같은 경우로, 다 중복된 경우에, 중복된 경우. 그러니까 이 3개를 1로 나열하는 경우 3팩을 나눠준다고요. 3팩을 나눠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데, 분할. 지금 책으로 했지만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3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분할을 한 다음에 분배를 할 때가 있어. 분배. 응? 그러니까 우리가 9명을 3팀으로 나눈 다음에 한 팀은 미국으로 보내주고, 한 팀은 중국 우한으로 보내주고, 한 팀은 북한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 보내면 각각 얘네들이 다 따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 3팩. 곱해줘야 돼. 나누기만 하면 끝. 분할로 끝. 근데 얘네들을 또 어디로 보내주면 분배. 얘네들의 자리가 차이가 있으면 보내줘야 돼. 바깥으로. 다른 데로. 그러면 3팩을 곱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아래 문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꼭 잘 풀어보시고 질문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수고 많으셨어요.